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의 최성입니다. 자, 2021년도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시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가 굳이 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올해는 좀 헷갈리는 문제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해설 강의를 준비를 했고, 자, 이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강사분들과 다르게 몇 점의 컷 이런 거 절대 얘기하지 않다고 그랬죠. 누구한테는 그 점수가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몇 점 맞아야 합격한다.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서울직과 이제 지방직, 이제 제가 서울직부터 지금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하고, 이제 2교시 때에는 지방직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자, 서울직부터 하자고 하다면, 서울직은 세 과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을 보다 보니, 생물하고 지역 관리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과목에 대한 것이 지방직보다는 다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글밥이 많이 있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저 서울직 저의 강의를 들으셨던 선생님들 릴레이 강의까지 끝까지 저를 따라오셨으면 만점 받으셨겠죠. 네, 저도 놀라웠고 지방직 보신 선생님들도 놀라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마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거고, 네, 제가 드렸던 추가 자료에서 다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팀에 대한 것들 봐라.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면접에 대해서 이거 정의 한번 보고 가세요 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의고사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의고사를 내지 않았던 거를 마지막까지 릴레이 강의를 했었을 때 내가 놓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제공했던 것이 올해 21년도에 정확하게 적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를 주었던 것을 끝까지 잘 보셨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보셨다라면 올해의 서울직에서는요. 중상이에요. 네, 변별력 난이도가 중상이다. 상중과 중상. 이거 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변별력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어려웠던 건 아니고 거의 또 점수 얘기가 또 나오게 되죠. 네, 잘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고득점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직은요, 새롭게 계속 선지에서 어떤 것들이 출연됐어요? 네. 저의 모의고사를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색하지 않았던 유형들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놀라웠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됐었으면 제가 모의고사를 냈던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해커스 공무원 선생님들께서 끝까지 저랑 믿고 같이 가주십사 해서 제가 이제 시판을 한 거지 그거를요. 오류도 좀 있었어요. 이게 정정을 이제 1차, 2차 판을 하면서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정정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수업을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네, 수업을 안 들으시고 이렇게 풀으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자, 2020년에는 끝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유형들이 역시나 선지에서 사례 유형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질문지에서도 사례 유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A 간호사, B 간호사, B 병동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의 현상에 맞는 코로나와 같은 다제내성균이라든가 감염관리 같은 경우들이 강세를 지방직과 서울직에서 보였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 그리고 항상 시험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정도는 많게는 두 문제, 많게는 한 문제 정도는 처음 출제되는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1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셀프 스터디 하면 다 맞출 수 있어. 그리고 어디 학원 가서도 다 들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문제, 그 20%를 여러분들과 같이 쉐어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고 그 다음 그것을 예측해서 결국엔 여러분들이 시험을 문제로 출제가 돼서 고득점을 가져가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강의를 했던 게 마지막까지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신만만하게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험 끝나고 나면 연락이 오잖아요. 이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시험지를 보고 너무 그냥 혼자 그냥 놀랬습니다. 그냥. 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직 우리 간호관리학입니다. 그래서 총평은 서울직 같은 경우에는 중상이었다.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쉬웠죠? 중으로 하겠습니다. 중하 정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판에 밴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려드렸고 릴레이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혼선이 오거나 못 맞추거나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다. 그러나 정답은 정해져 있다. 내가 찍는 방법까지 알려줬어. 그 찍는 게 먹힌 사람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 맞았고요. 우리 1점 챙겼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합격 예측해주는 점수 또 문제 하나. 그래서 2점 챙기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2점을 챙겼던 거야. 그 두 가지 방법이 먹혔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내년을 또 하던 우리가 긴급으로 보는 시험을 보던 일단 해설 강의를 보면서 그 세 번째에 네,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뭐 분별력이든지 난이도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출제할 때는요 상중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상중하에 대한 것들을 네 공개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간호전달 체계를 물어봤죠? 네, 이거는 연달아서 시험 문제 나왔고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네, 다 풀어보셨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급입니다. 네, 상중하로에서 별 하나짜리 하급인 문제가 되겠고 자, 이것만 아니어도 뭘 보고 맞출 수가 있어서 매니지드 케어 모델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CP 나왔다. 이 표준 지침에 대한 C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가 정답이 되겠죠. 여튼 1번 문제 스타트는요. 항상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요.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저도 출제를 하고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내면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왜 포물선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중간중간 갈수록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피날레를 날려야 되잖아. 안도의 한숨. 그래서 하급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례 관리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관리 이론에 대해서 나왔죠. 관리 이론은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들이 과학적 관리 이론이었어요. 그러면 이 과학적 관리 이론이 우리 간호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1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 조직에 적용한 관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가 이것을 중으로 한 거는요. 네,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왜? 이거 딸랑 하나만 물어봐서 선지의 1, 2, 3, 4의 방법에 대한 간호전달 체계에 대한 방법을 고르세요 하면 하급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선지는 어떻게 나왔어요? 펑셔널 물어봤고 간호관리 이론에 대한 설명을 찾는 거야. 자, 글밥 많아. 네, 읽어야 돼요. 여기에서 찾는 거기 때문에 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기대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에서 그와 똑같은 유사한 과학적 관리 이론의 예시를 찾는 것으로 우리는 이거는 중으로 네, 변별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혹은 간접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 자, 시간 타임 측정했죠? 간호인력 산정에 적용하는 간호 업무력 분석에 기초가 된다. 시간 동작 연구를 이렇게 하게 된 우리가 테일러주의의 과학적 관리 이론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기능의 기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로서 관리 과정론이 되고 인간의 초점을 맞췄다. 인간관계론. 그 다음에 4번. 지나친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조직 없는 인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거는 인간관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2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다 맞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고민이 없이 풀으셨을 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니다. 네. 자, 3번이죠. 네, 이거 거의 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 요약북에서 다 나왔던 거고 그 내용에서 나왔는데 자, 이거는 중이에요. 왜 중이냐 하면은
직장 내 안에서 하는 거야. 직장 외에서 하는 게 있어. 안에서 나의 직원들이 가르쳐 줘야 돼. 예, 내 직원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에서 뭔가 외부로 갖고 들어와서 내가 컴퓨터를 이렇게 비대면이니까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교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대학원 강의라든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직장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갖고 들어왔으나 나는 그냥 직장에서 들을 수 있어. 그거는 외부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만 빌려서 내 직장에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장 내 훈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거 직장 내니까는 제가 지금 혈세 설명드린 거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상사가, 나의 프립세터가 나를 가르치는 거, 나의 직장 선배가 가르치는 거, 그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원 강의는 외부에서 듣는 거죠? 자, 외부입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전문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로부터 CS 양성 교육을 수강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장 외 훈련을 왜 해요? 직장 외 교육을 왜 받아요? 네, 전문. 우리 안에, 내 병원 안에, 내 조직 안에 있는 강사가 아니라 여기보다 훨씬 더 나은 전문직의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사실상 직장 외 훈련, 강의, 교육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이거 직장 외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프립세터로부터 암 환자의, 자, 프립세터는 누구야? 내 조직의 상사야. 그 사람한테 환자의 화학적인 약물 요법, 간호의 실기 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다. 그 직장 내 상사에게 직접 지도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가 네가 되고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석 환자 간호 최신 경향이라는 8시간의 보수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이거 병원에서 했으면은, 만약에 병원에서 모아놓고 했었으면, 요거는 직장 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최신 경향을, 보수 교육을 바깥에서 받아온, 그 다음에 컴퓨터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잘 맞았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이게 중상이에요. 네, 중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중은요, 문제가 중이고요. 왜 상을 붙였나? 새롭게 도전한 문제입니다. 네, 이거 릴레이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앞에선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적중을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원자를 여러 명씩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기부터가 뭐야? 우리가 집단 토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집단 토의. 거기에서도 이 용어가 앞에 여기까지 문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하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집단이 뭐가 어찌고저쩌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확한 정의를 갖다 썼어요. 토론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현재 행동 및 잠재적 행동을 파악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한국간호과학회지의 문제집에서도 나와 있었고 출제가 된 건 아니었지만 릴레이 강의 때 혹시 모르니 왜냐면 내가 모의고사 할 때 안 냈으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라고 했던 그 정의가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죠. 네, 그대로 나와 있고 요약북에서도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안 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패널 같은 경우, 뭐, 정형적, 그 다음 스트레스 면접, 이것도 핵심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생각 좀 했을 것 같아요. 뭐랑 했을 것 같아? 네, 패널 면접하고 고민을 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 수업을 들으셨던 선생님들께서 이제 놀래가지고 또 체크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의 패턴, 우리가 이제 믿음, 나도 열심히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에도 그렇게 내가 8시 타임에 우리 라방 하잖아요. 라방을 했던 것도 참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왜? 거기서 또 적중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 가면 됩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나게 쉽죠. 하급입니다.
학급이야. 뭐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다 내용이 나왔던 내용들. 자,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의 누설 발표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뭐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됐던 거고. 자, 뭐 이런 거 선지에 다 나왔던 내용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요약부에서도 다 나왔던 내용들. 뭐 어디 뭐 강의에서도 다 뭐 이런 것들은 다뤘던 것들. 왜? 비밀보호 개인정보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것 등이 이번에 또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자, 이거는 아주 쉽게 이제 5번까지 갔다. 우리가 이제 학급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보기에 해당하는 대학병원 5년차 간호사에게 여기까지 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모의고사랑 굉장히 비슷하죠? 허츠버그의 이론에 따라 동기 요인을 충족시키는 거. 당연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이 있으면 동기 요인을 더 낼 것이다. 그래서 동기 요인을 나왔다. 그것 중에 이거는 중이라고 한 건 뭐야? 그냥 동기 요인의 하부의 뭐 성취도 이런 것들이 따다다다 이렇게 나왔다라면 그냥 하부 요인 개념이 쉽게 나왔다라면 학급 문제야. 그러나 역시나 보기에선 또 뭘 했어요? 대학원 진학을 희망해서 진짜 자아실현하고 싶죠? 동료애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대. 타병원도가 급여가 적어. 급여?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우리 급여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론의 일수죠. 경력 간호사랑 복지 정책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자, 이런 그 5년차 간호사가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5년차, 4, 5년차, 3에서 5년차에 네, 그 공무원 시험 준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원 진학 기회를 줬죠?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나 동기 요인이 되겠습니다. 동기 요인. 자, 동료 간의 친교 활동을 해서 동아리 지원을 한다. 위생. 이거는 이제 대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관계, 위생. 요인이 되겠어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요?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뭔가 지원해준대. 그래서 위생이요. 급여, 위생. 그 다음에 경력에 따른 복지 혜택, 또 위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위생이에요? 직위. 경력에 따랐잖아요, 여러분들아. 직위. 경력이 직위가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복지 혜택 요구도 뭐가 되겠어? 또 하나의 작업 조건 달리해줘.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생 이론이다. 쉽게 찾았을 것이다. 예, 한 표입니다. 이거 중급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합니다. 자, 간호조직에서 제공한 보상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하죠. 학급이에요. 뭘 보고 쉽게 찾으셨어요? 연수, 근속 연수. 1년차, 뭐 10년차, 20년차, 30년차에 따라서 우리가 임금을 차별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공급이죠. 쉽게 찾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의 단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선배들을 대접하는 기준이 되긴 하지만 어떻게 일 안 하고도 이제 내가 그동안 노고가 있으니까는 내가 30년 차에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만 해. 근데 요즘에는 어떤 시대예요? 아니죠. 30년 차가 됐든 20년 차가 됐든 열심히 일하는 시대잖아요. 이러한 단점 등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업적에 대한 평가가 무시가 되는 거. 정확한 뭐 기준이 여기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공평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죠. 연공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조직의 집단 의사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중하야. 하중보다는 중해. 중을 주자니 문제가 하급. 왜? 이거는 탁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랑 지금 경쟁하고 있어요? 개인 의사 결정입니다. 집단 의사 결정이 있고 역시나 이것도 어디에서 뭐 기출문제에서 다 문제집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다음 의사결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라고 했어. 자, 수용도 동그라미 해야지. 자, 수용도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한 사람이 개인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 등이 오히려 대표성이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네 아집과 고집과 편견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의 그 집단적인 의사결정은 뭔가의 일반화, 그 다음에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그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도가 높은 거는 집단 의사결정의 장점입니다. 장점. 그 다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요.
집단 의사결정의 단점이 뭐예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개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혼자 알아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명확하죠. 시간과 비용이 절약할 수 있다? 이것도 개인이죠. 개인의 편견이나 특성,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2, 3, 4는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쉬웠죠? 자, 그랬더니 이것도 우리가 브루스 척크만 모델의 팀의 형성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거 릴레이 강의 때도 알려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팀의 단계에 우리가 순서가 나온다던가 항상 첫 단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나 서울 쪽에서는 정말 소름 돋게 팀의 형성기 첫 단계가 나왔던 거고 지방직에서는 순서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상이라고 했던 거는요, 솔직히 상중이야. 왜? 상이라는 건 새롭게 출제가 정말 신선하게 됐다라는 거고, 문제는 선지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 찍으신 선생님들도 많아서 찍었다라기보다 고민을 좀 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원 간의 갈등과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갈등기가 되는 거지. 갈등기. 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팀 구성원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팀 구성원의 개개인의 역할이 불문명하고 팀 구성원의 리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 형성기가 그래. 개개인의 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팀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이 팀이 여기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리더야, 나 너 굉장히 너를 많이 믿어. 난 너에게 의지해. 이걸 잘 끌어가서 내가 구성원도 들어갔지만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하나씩 가르쳐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형성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성기. 여기서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1번하고 여러분들 뭐가 되겠어요? 2번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구성원 사이에서의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갈등기가 끝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공동의 목표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규범기가 되겠고, 나중에 이제 성취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진짜 성숙한 팀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 우리가 말하는 거 이제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중이죠. 네, 질량상 분석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산점도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왔었어. 거의. 예, 그래서 그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보고 넘어갔어요. 이론이나 요약북이나. 그런데 모의고사 내지도 않았고. 네, 그랬었어요. 이런 산점도.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 게 나왔어도 내가 풀어보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정의만 보고 넘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 네,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보기, 인과관계도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피쉬번이죠. 뭔가 결과가 나와서 그 원인이 왜 생겼는지, 수술 지연이 왜 생겼는지 거꾸로 원인 분석을 하러 가는 경우가 나와야 돼. 지금 원인 분석이야? 아니야. 파레토 차트도 그렇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나타내야 돼? 아니에요. 플로우 차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진료를 해서 순서를 말해줘야 된다. 없어. 여기에서 킥포인트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관계입니다. 관계. 근무 시간과 낙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X, Y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상관관계. 참 이거 뭐 통계 들었었으면 좋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0번에 2번 3전도 두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어디서 봤어? 기출문제 다 나왔던 정답이었었습니다. 다 X하고 2번으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쉬웠을 거예요. 쉬웠을 거.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RSA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강조를 했었죠, 제가. 우리가 감염병의 관리에서 비말, 접촉, 우리가 호흡 나올 것 같아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했어? 다제내성균. 우리가 이거 굉장히 이슈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제내성균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요거 그래가지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연습했고요.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역시나 서울직과 지방직에서 동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제내성균 이 MRSA로 확인된 A 환자에게 충수절제 시술 후 병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해당 병동에 1인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환자에게 해줘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중상이야. 내가 중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공부를 덜 했었을 경우에 어렵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려웠을 것 같다. 왜냐면 거기 밑에까지 우리가 점점점점 호흡과 비말과 우리가 접촉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부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다 외워야 되는데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었어요. 자, 이거 다제내성균은 뭡니까? 예, 접촉이죠. 독방은 좋으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코호트 격리 하시면 돼요. 그다음 환자 병실을 나오기 전에 가운을 벗고 손을 씻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꼭 1인실이라도 좋지만 없어. 그럼 뭘 해도 된대? 우리 코호트 격리 해도 된대. 그래서 많은 요양병원에는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MRS였다고 했잖아요. 많은 요양병원에는 우리가 음압병실이나 1인실을 쓰기에는 숙가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 많이 해요. 그리고 MRSA나 VIR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 한 칸을 격리병동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격리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번 누르고 잘 되어 있는 그 요양병원은 그렇게 누르고 격리병동이기 때문에 가시게 되고요. 거기서 환자 만지면 안 되겠죠? 이제 글러브나 앞치마 이런 거 보호장비 다 쓰고 가서 그 다음 만나시고 환자 만나시고 나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다 거기서 벗고 나오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었어. 제가 가르쳐 드릴 때도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환자 병실 나오기 전에 이 가운을 벗고 손 씻기를 하고 나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보았던 문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환자 간호시 우리가 반드시 구호 쓴다. 네, N95 마스크와 장갑 쓴다.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비말이다. 우리가 비말이다 라고 했고 이러한 내용이 정말 보기처럼 나오게 된다면 비말 주의에 대한 감염병의 종류가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했잖아요. 서울직에서는 다행히 여기까지 나왔지만 지방직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그 다음에 A 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일반 의료 폐기물과 함께 버리시면 안 되죠. 이 사람 거는. 네, 우리가 감염병 폐기물에다가 버리셔야 됩니다. 따로 버리셔야 돼요. 따로. 그래서 따로 그 옆에 폐기물 박스가 다 있어요. 여기는 감염주의, 저촉주의죠. 그 환자의 폐기물 따로 처리해야 되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가 마스크며, 글러브며, 앞치마 다 버리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인실 병실 중 MRS 코호트 격리가 가능한 병실로 안내를 하시면 되죠. 네. 음압이 유지되는 1인실 격리가 필요하므로 타병동으로 전동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없으면 우리가 코호트 격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우리가 여기서 3번으로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안전한 약품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병동에서 잘하는 것은 그런 문제 잘 보셨을 거예요. 중급이에요. 자기 A 간호사는요, 개봉 전 인슐린 주사제 이미 개봉 전에 필요 없죠, 여러분들. 개봉 후 이제는 땄으니까 이거 이 환자 거야. 그래서 라벨링 하셔서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거 환자 바코드 우리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실온이 아니고 이제 인슐린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되겠죠? 냉장고 온도 몇 도? 2에서 8도 우리 보관하시고 일단 이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B 간호사는 사용 중단된 우리 니페디핀 캡슐을 비품약으로 분류해서 보관하였다.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해야 돼? 핵심이었지. 아유, 틀렸네. 병동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들한테 더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문제. 중단된 약은 즉시 약국에 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간호사는 근무 시작 전 응급카트 약물의 종류와 개수가 정확한지 매번 확인하시고 정기관리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기한 꼭 확인하셔야 되고 개수 확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 이머전시가 터질 것을 우리가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 D 간호사는 마약장 열쇠와 잠금장치 같은 근무법, 간호사 얘기 만이라고 붙였잖아. 만 해서 틀렸죠? 네, 선임 간호사가 관리를 하고요. 네, 전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키를 넘겨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약품을 받는 사람, 이것도 그 다음에 마약장이 어디가 있는지 이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수 선생님도 알고 있어야 되고, 꼭 근무법 간호사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관리는요, 근무법 간호사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듀티에 들어가잖아요. 팀으로 딱 들어갔었을 때 선임 그 간호사가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에요. 아, 이거 여러분들 나왔어요. 막판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우리가 풀었을 때 핵심 키워드로 요렇게 암기합시다라고 했죠. 왜? 나도 암기하기 힘드니까. 기획이 계층의 단계 중에 여기서 행동의 지침이다라고 하고 바로 찍으셨을 거예요. 정책이라고 찍으셨을 겁니다. 행동 방침을 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과 철학과 규칙 같은 경우 우리 핵심 키워드가 다 있었어요. 그게 없었고 이 지침이다, 방침이다.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네, 3번이라고 찾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우리 3번.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파이널, 우리가 릴레이 강의 했었을 때 네, 상대방이 보는, 다른 교수가 보는 시험 문제의 간트 차트라고 이번에 찍었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판까지 그냥 잘 따라오세요. 그때 찍으셨죠? 여기 도구. 네,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낙상 발생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질관리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1년 동안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시간에 따라 막대 형태로 나타내서 관리자가 진행 중인 업무나 프로젝트를 시각적으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대목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기획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급으로 했습니다. 하급 다 맞으셨을 거예요. 간트 차트다라고 했어요. 간트 차트 오랜만에 출제됐어요. 엄청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고, 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뭐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디시전 트리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정답은 아니었지만 선지에서 좀 출제가 됐어. 그러면 다음 어떤 시험에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디시전 트리 뭐 잘 가르쳐 주신 쌤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학계에서 지금 핫하게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폴텍 같은 경우는 브레인스토밍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핵심 키워드 없어서 여러분들 가지 다 치셨을 거예요. 시각적인 거 보여주는 거.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거기 딱 봤을 때요. 예, 2번하고 3번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막대로 됐다라는 거. 디시전은 뭐야? 추리, 나무가지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대학병원 간호부는요, 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를 대상으로, 참 5년 간호사, 이때가 굉장히 위기다. 희망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고요. 2년 뒤에 다시 원래로 복귀를 희망할 때 가능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있대요. 참 힘들죠? 이거는 누구에게 다 힘든 거예요? 보내는 사람도 힘들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힘들어요. 거기 2년 동안 적응했는데 다시 또 로테이션 돼갖고 내 원상 복귀 된다라는 게 힘들죠. 단기적으로 뭐 2, 3개월이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적응됐는데 네, 예시는 좀 이런 거가 아니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 직무 설계 방법에 대한 장점입니다. 직무 충실화를 보시면 되겠죠? 네, 다시 보는 거야. 이 사람의 자아 개발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데 가서 네가 지식을 확장하고 그 영역을 더 공부하고 너가 거기에서 좀 더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쉽게 맞으셨을 거예요. 중이지만 하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진다. 간호 업무 기능 분산. 생산성 높고 기능 펑션대로 하나씩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기술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약간의 기술과 과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봤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단순화예요.
너 이것만 해. 직무의 단순화는 뭐야? 하나만 주구장창 하게 되는 거야. 그거 되게 되면요, 효율성도 높아져요. 생산성 높아지기도 합니다. 기능 분담 시켰던 거죠? 네, 그것에 대한 훈련과 기술을 조금만 잘해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 선지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해설 강의를 중요할 때, 제 집에서 여러분들께서 밴드에 보셨지만 책이 굉장히 많죠? 네, 거기서 도대체 어디에서 갖다 이렇게 쓴 거야? 했더니 출판사가 딱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딱 들어온 선지가 있는 거예요. 아, 어떠한 스타일의 교수님께서 들어가셨구나라는 것을 또, 네, 거기까지 제가 분석을 해요. 좀 예리한 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6입니다. 네, 16번 같은 경우는 쉽죠? 의료시행 규칙에 대한 것들로 이것도 수술 기록, 네, 10년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라인 스텝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직능 조직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라인 스텝. 네, 이러죠. 그래서 지금 더 좋은 거는 스텝이 더 어떤 게 좀 리더, 관리자를 도와주는 확실한 뭔가 포지션이 있게 되면 직능 조직이 가장 좋을 텐데, 이게 아니면 라인 스텝이다 라고 해서 이번에 라인 스텝 조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학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왜 학급 문제예요? 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틀리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기출 문제에서도 굉장히 좀 자주 나왔고요. 네, 자주 나왔고 모의고사나 동영 문제에서 많이 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책임과 권한의 한계가 명확하다? 네, 명확하지 않죠. 라인과 스텝이 같이 들어갔어. 왜 그랬을까? 라인만 있었으면 정확하게 라인이 책임지면 되나? 스텝이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해? 누구를 도와줘? 라인을 도와줘요. 네, 어시스트를 굉장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조직 구조가 단순해서 신규 직원의 조직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하나가 끼어들고 있잖아요. 라인. 여기 이제 상급이죠? 하급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 어시스트 하는 우리가 스태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이 사람의 덕을 보게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능동적인 대처 좀 가능하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가 있다. 누가? 이 사람의 덕을 보일 수가 있는 우리가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도와만 주지 그것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합니다. 자, 중급이죠? 자, 중급. 이거 나올 줄 알았다. 우리 어차피 이쪽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K간호사가 KCL 10cc 20ml 이큐발런트를 정맥 내에 투여했어요. MPO 환자죠? MPO 금식 안 먹고 있는 환자야. KCL 20을 정맥 내에 투여하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투여하려고 했다라고 했어. 이때 이상하게 여기던 비간호사가 행위를 사전에 중단시켰습니다. 네, 의사 처방을 재확인하죠. 그 다음에 다시 정확한 용량을 투여를 하게 됐어요. KCL은 다이렉트로 정맥 내 투여를 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은 이상하다. 그죠? 왜? 다이렉트로 못 줘요. KCL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이잖아요. 고위험 약물이죠? 네, 플루이드에다가 믹싱해서 줘야 돼요. 보통은 0.5앰플 주세요. 라고 하면은 10cc. 그죠? 우리가 그 원바틀에 보면 20cc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앰플 또는 원앰플 이렇게 처방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가 중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확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한 용량을 투약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 그럼 사고가 터졌어? 안 터졌어? 안 터졌지. 사고가 터질 뻔한 것을 우리 어떻게 했어요? 비간호사가 다시 브레이크를 걸고 오더를 재확인을 하면서 정확하게 투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사고가 터졌냐 안 터졌냐 그거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셨다면 맞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해 사건 같은 경우 적신호는 아니죠. 사람이 죽었거나 그다음에 중상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꼈을 거고 근본 원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터져야 돼. 그래서 그 원인, 루트가 뭔지 아날라이시스 하게 되는 거고 위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터졌어요.
그런데 근접 오류잖아. 가까운 진짜 간만의 차이로 예, 그 오류 에러를 우리가 비간호사가 잡았어요. 사고가 터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가 2번으로 찾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질관리 결과 이거 도날베디언의 시험 문제는 나올 줄 알았죠? 예, 나올 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학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 접근 방법. 그래서 정답 감염률이다.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같은 거 이제 우리가 투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뭐 한 문제, 뭐 지역에서도 나왔었던 거고, 뭐 다 준비를 하셔서 쉽게 맞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의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중급입니다. 원래는 학급으로 빼려고 했었으나,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에, 분명 이거는, 공부를 이제 덜 한 것과 안 한 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딱 떨어지게요. 유효성을 결정하는 그 세 개 있잖아요. 그 세 개를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해놨으면 학급 문제지만, 그 결정 요인에 대한 것 등을 하나를 해석하면서 저렇게 써놨어요. 선지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레벨업이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가요, 좀 더 사례형으로 나갔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급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급 문제야. 자, 그래서 부하의 능력과 의지 정도는 없어. 자, 리더에 부여된 공식적인 영향력 정도는 리더의 직위 권력. 그 다음에 신뢰하고 존경하는 정도, 구성원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 목표가 분명하고 달성 수단이 명백하는 정도. 그리고는 우리 과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2, 3, 4는 휘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의 세 가지 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네, 두 가지잖아. yes, no잖아요. 네. 기거나 아니거나 이것을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출제 교수님께 잘 내신 것 같아. 잘 출제를 잘 하셨다. 예, 뭔가의 상황에 8가지 이런 거 내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했잖아요. 어려워요. 그 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재마다 달라.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거예요. 헷갈리다라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연구의 연구다. 요거는 유효성을 결정하는 건 변하지 않다. 만약에 나와도 요거 이외에 나오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많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 잘 출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종합적으로, 네, 간호관리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고득점, 이번 연도 좀 많이 쉬웠죠. 공통 과목도 쉬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레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가. 자, 그래서 우리 간호관리학 서울직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년보다는 다소 1, 2점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학의 서울직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